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곡할 만한 자리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 시간에서는 뭐였었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자, 이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박지원 작가가. 자, 그랬는데 누구죠? 정진사가 이거 왜 거기 넓은 곳에 나왔는데 통곡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답 부분이죠.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렇긴 하나. 그래, 그건 그래. 넓은 곳에 나온 것하고 우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상식적으로 봤을 땐. 자, 글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지만 기껏 소리에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자, 여기서 비유적 표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네, 뭐라고요?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네. 자, 뭐가? 눈물. 그죠? 여자들이 눈물 흘리는 거, 또 영웅들이 잘 우는 거, 요런 눈물들은 자기가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악기 사운드와 같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럼 무슨 소리냐? 계속 보시죠.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이럽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슬퍼야 울죠. 유유, 그지? 유유. 우리 문자 보낼 때 유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슬프다 이건 얘기 아닙니까? 자, 칠정이 모두 울음을 나타내는 뜻은 모르고 있네. 자, 칠정. 빠밤. 자,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것이 전부 다 칠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7가지의 인간 감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기뻐도 기쁨의 눈물. 그죠? Tears of joy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영어도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노여움. 노여움은 뭐야? 헛딱지 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슬퍼요, 유유. 그 다음에 너무 즐거워서 눈물이 흘러. 쉽지 않은 건데. 그죠? 또 사랑하니까 울어. 사랑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미워서 눈물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물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자,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만하고 요것이 이제 지금 아까 여기서 옆에서 봤던 칠정이 되겠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한 걸세. 자, 요거 표현 방식 뭐라 그러지? 나열이라고 그러죠. 또는 열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막히고 억눌린 마음이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다? 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울음은 뭐야? 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바로 그런 소리, 그런 울음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다, 보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볼까요?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이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고? 통곡한다 그랬으니까 통곡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지간의 우레와 같이. 그럼 우레는 뭐야? 천둥, 꽝꽝, 그죠? 비유적 표현 쓰고 있죠.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그러면 사리에 절실하다? 그럼 사리가 뭔가 봤더니 여기 나와 있어요. 일의 이치, 돌아가는 형편, 그죠? 자, 그 이치에 절실할 것이니. 절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대지. 그렇습니다. 자, 억지 울음이다 이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울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울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실까요?
자, 그러나 정말 실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 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한나라의 가히의 사례를 들어서 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황을 겪어야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나라의 가히는 이제 고사인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개방식 중에서 고사인용. 네. 자, 한나라 때 가히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그렇습니다. 못 울고 있었어요. 울고 싶었는데 울음을 참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한나라 궁궐에 있는 방이 선실인데, 자, 여기서 한바탕 또 울었단 말이에요. 자, 어찌 사람들이 놀라죠. 그죠? 왜 갑자기 저렇게 울지? 왜 탄식을 하면서 저렇게 울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 해서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서리법이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놀랍고 괴이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자, 하니까 정진사왈,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쪽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따라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좀 이렇게 약간 어이없는 질문이죠. 네. 아니, 자기가 딱 봤을 때 느낌이 팍 오면은 기뻐서 운다든가 놀라서 운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어떤 걸로 울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좀 뭐랄까 약간 유머 해설하는 느낌? 네, 그렇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하기에 나는, 근데 또 친절해요. 이 박지원은 또 잘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답변, 요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 수필은 뭐라고?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야 하니까요. 그죠? 자,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물어보자. 갓난아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지원 선생께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도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역시 서리법이죠. 당연히 웃게 될 것이다. 즐겁다. 자,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한단 말이야. 자, 애기 우는 소리 들으면 있죠. 태어났을 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애가 이렇게 화를 내지? 또 가슴에 한이 맺혔나? 이랬을 수 있죠. 자,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기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기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일세. 자,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들, 그죠? 내지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것인데, 자, 근데 이제 어때? 박지원 선생은 갓난아기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렛츠고. 갓난아기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태중은 뱃속이죠.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어떻습니까? 통곡할 만한 자리하고 유사한 얘기죠. 지금 보니까. 네. 자, 어때? 이제 좁은 곳에 있었단 말이야. 엄마 뱃속이 좁은데 캄캄하고 막혀 좁고 웅크려. 그죠? 답답한 상황이죠. 자, 근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펴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즉 뭉쳐있던 것을 탁 하고 터뜨렸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누가? 박지원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작가의 개성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갓난아기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매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왜냐면 여기서도 어때? 탁 트이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예시 첫 번째 어디? 금강산 비로봉. 겁나 높대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자,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 사장. 여기서도 넓고 탁 트였으니까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물판에 임해서 여기서부터 산해관해까지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다. 아, 자, 10리가 4km입니다, 여러분. 그럼 1200리는 뭐 굉장하네요, 그죠? 네. 자, 계산은 뭐 딱 각자 해보시고요. 엄청납니다. 자, 10리가 4km인데 1200리. 자, 여기에 3점의 산이라고는 없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산이 없다, 전혀 없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죠? 멀리서라도 산이 보이죠.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악교로 붙이는 것 같아. 즉 수평선과 지평선이 보인다 이겁니다. 실로 꿰맨 것 같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자, 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자가 좀 안 나와서 좀 그런데, 자, 옛날과 지금의 비, 즉 오직 자연만이 있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만 있으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진사, 겸인 이학년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아까 그 탑이죠. 그 제조에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 그래서 여기서 느낀 바가 너무나 솜씨가 참 좋고, 그죠? 겉모양이 아주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히 요동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백탑이 그냥 요동벌판하고 비슷한 클래스, 그죠? 따로 백탑에 대해 적은 백탑기가 뒤편에 있다. 근데 역시 기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니까 얘도 수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기승전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기승전결. 자, 기에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승에서는 물어봤죠. 정진사가. 자, 왜 여기가 통곡하기 좋아요? 갑자기 왜 통곡 타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답이 뭐야? 자, 사람은 칠정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는데, 자, 그랬더니 칠정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서 울어야 될까요? 이랬더니 전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답에서는 자,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랬습니다. 요동벌판의 광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지는 여정과 백탑에 대한 감상을 밝힌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누가 때려서 아파서 운다, 뭐 누가 기쁜 일을 전해줘서 마음이 기뻐서 운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넓은 곳에 나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작가의 개성적인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서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울게 된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어디다 비유했어? 바로 갓난아기가 탁 태어나서 빵양 울 때, 자, 그것이 바로 넓게 나와서 좋다, 넓은 곳에 와서 좋다는 느낌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